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성모병원 비뇨학과 이준택입니다. 네, 전립선은 보통 우리 방광 바로 아래 소변이 나가는 길인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장기입니다. 보통 크기가 호두알 정도, 그람수로 따지면 한 20g 정도 되는 장기인데, 이러한 장기가 커지면서 소변이 나가는 길인 요도를 압박함으로써 소변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임상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우리 남자에게만 생기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이 커지는 거, 그리고 가족력이라든지 유전적 소인, 이런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으로 많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의 역할과 그리고 노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빈도하고 관련해서는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나이 퍼센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대부터 보통 늘어나기 시작해서 50대 50%, 60대 60%, 70대 70%, 이런 식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의 빈도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구조학적으로 오줌이 나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소변이 약해지는 게 주된 정상이 되겠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의뢰이 소변이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정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이 이제 계속 커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커지게 되면 방광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점차 이제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되는 빈뇨라든지, 소변을 못 참게 되는 급박뇨, 그리고 밤에도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야간 빈뇨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생활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전립선 자체가 이제 커지는데, 그거를 정상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서히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노화의 한 현상으로 생각하지 병원을 찾아야 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가 되면 이제 그냥 남성이라면 전립선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 이제 정상 때문에 오게 되면 이미 많이 진행이 됐거나 불편해진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이가 50대 넘어되면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정상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국제 전립선 정상 점수라는 표준화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통해서 정상 점수를 기입하게 되고, 거기서 한 7점 정도까지는 경증, 그리고 8점에서 19점은 중등도, 그리고 20점이 넘어가면 이제 중증으로 이제 정상을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검사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요속 검사나 잔뇨 측정, 그리고 전립선 초음파 같은 검사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혈액 검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라는 수치인데, 이 수치는 이제 4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전립선 암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그리고 요속 검사나 이제 잔뇨 측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변이 약하다 또는 소변이 잘 나온다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주관적인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정상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거를 평가를 해야 적절하게 약물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속 검사를 통해서 우리 소변이 나오는 정도를 객관화시켜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약물이나 이런 것도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전립선 초음파는 이제 항문으로 이제 초음파를 검사를 하는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라든지 또는 전립선 암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립선의 정도에 따라서 크게 이제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약물 치료는
최근에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게 되니까 약물 치료도 상당히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립선 평활근에 그 이완을 이제 시켜서 전립선을 누르고 있는 전립선의 압박을 풀어주는, 혈압약으로 치면 혈관의 확장을 유발시키는 것처럼 전립선 요도의 확장을 유발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물과,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에 작용을 해서 전립선의 성장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차단해 가지고 전립선이 커지지 않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약물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두 가지 약물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는 이제 이러한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물을 더 이상 복용할 수 없다든지, 뭐 또는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진행돼 가지고 뭐 출혈이라든지 방광결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온 수술적 방법들은 홀뮴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전립선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형태의 치료가 가장 표준 치료가 되고, 최근에는 부담이 적은 형태의 최소 침습적인 그런 수술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적 치료들이 실제로 입원을 해야 되고 마취를 또 해야 되고, 수술 후에 모든 사람이 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수술 후에 합병증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 간의 어떤 장단점을 고민을 해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앞에서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노화가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원인이니까,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립선이 계속해서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그 관련된 약을 우리가 뭐 영양제처럼 드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은 우리가 이제 약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혈압이나 뭐 당뇨약하고는 조금 또 틀린 게, 고혈압이나 당뇨약은 중간에 먹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명장기, 건강에 위협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을 느끼는 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반면에, 비대증 약물은 정상과 관련된 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주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약을 좀 오래 드시다가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하면 또 조금 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복용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동적으로 복용하도록 우리가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전립선 보조식품은 따로 치료에도 저희들이 이제 보조제로 등재는 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주된 치료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드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주된 치료제다 생각을 하고 그걸로 계속 복용을 하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을 자꾸 더욱더 진행시키고 악화시킨 상태에서 결국은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병을 진단하려고 했을 때 그 진단 자체를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약에 의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립선 수치 같은 게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높은 사람인데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함으로써 그 수치가 낮게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있는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전립선 치료를 받으면서 뭐 원하시면 보조적으로 복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추천드릴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주된 약으로 복용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병원을 찾지 않게 되면 뭐 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괜찮다 그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거는 나도 모르게 정상적으로 마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소변 양을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뇨일지를 아까 앞에서 한번 적어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배뇨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본인의 배뇨 양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하루 종일 소변량으로는 한 1,500에서 2,000 그 정도가 소변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비대증이나 뭐 또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일부러 그 물을 안 드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TV나 자꾸 이런 데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 하니까 일부러 또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특별한 내 몸에 문제가 없다면 나는 정상적으로 그냥 수분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신경을 써준다면 활동하실 때는 일부러라도 물을 좀 드셔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되도록이면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해가지고 새벽에 혹시라도 이제 너무 저녁에 물을 많이 먹어서 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성기능에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좀 줍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복용해야 되는 약물, 이런 것들이 성기능에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우리 그 해운부 쪽의 불편함, 그런 증상들이 그 성기능에 영향을 줘서 성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전립선 암이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실제로 많은데,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전립선 암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 남성들이 2024년 통계에서도 전립선 암의 빈도가 남성암 2위입니다. 그래서 폐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전립선 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대 이후가 되면 우리 남성들은 비대증뿐만 아니라 암의 검진을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전립선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식은 이제 우리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이게 실제로 서구형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습관도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구형 식습관을 이제 많이 따라하게 돼 있고, 그래서 육류라든지 너무 지방이 많은 음식들, 그런 음식들은 조금 피하고, 우리 예전에 먹었던 것처럼 이제 탄수화물이나 뭐 야채, 과일, 생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충분히 섭취를 해주고, 그리고 뭐 된장이라든지 두부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들은 전립선에 도움이 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자체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좀 도움 주기 위해서는 맵고 짠 음식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탄산음료,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라든지 커피, 이런 것 부분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줄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을 추천하게 되고, 운동 후에는 이제 좌욕 같은 것을 해줌으로써 그 골반 근육이라든지 전립선 평활근의 이완을 좀 촉진해주고 혈류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좌욕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탄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는 회음부 쪽으로 피를 안 통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니까 아무래도 혈류의 공급이 줄어들게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립선 쪽이나 그 주변의 근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잠시 피하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1시간에 한 번 정도라도 잠시 일어나서 조금 또 풀어주고 또 앉아서 자기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